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근세의 사회, 이제부터 조선시대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려시대랑 조선은 비교할 거다. 그러니까 사회 모습 여기에서 고려시대는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하면서 정리하시고요. 자, 조선시대 역시 신분제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양천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양천이란 무슨 뜻이냐? 양인과 천민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감히 신분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조선시대는 이랬어요.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양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만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교재 밑줄 치시고요.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 응시 자격이 있고 또 하나 무엇에 의무가 있다. 세금 납부에 의무가 있는 사람들, 원칙적으로 이들을 자유민이라고 하는데 천민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천민은 여러분 이제 비자유민, 노비가 대부분이지만 기생, 백정, 광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 천민에 속했고요. 천민은 전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양민과 천민으로 먼저 구분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반상제도가 있습니다. 자, 반상제도는요, 여러분, 이제 신분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 건데요. 교재처럼 양반과 중인이 신분층으로 정착이 됐고요. 여기에서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생기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조선시대의 신분은 4가지. 여기에 하나만 적을게요. 첫 번째 가장 높은 신분은 양반,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은 중인인데요. 고려시대까지는 귀족사회,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조선시대에는 무반을 합쳐서 양반, 그리고 두 번째 계층 중인, 그리고 세 번째 상민, 상민이 일반 백성이고요. 네 번째 천민입니다. 자, 그래서 양반부터 천민까지의 신분을 나누어서 조선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양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반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 부르는데요. 자, 관료와 그의 가족과 과문 모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반 4대부로 이제 신분이 형성되는데 자, 문무 양반만 사족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누가 빠져 있냐? 중인층 그리고 서얼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여러분 중인은 현직 향리나 중앙관청의 성리, 기술직을 담당하는 또는 궁중의 하급 실무를 담당하는 고려시대의 중류층과 비슷한데 이들은 일단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또 하나 서얼입니다. 서얼은 뭐죠, 여러분? 서자와 얼자. 그러니까 여러분 첩의 자식이라고 기억하시는데 이 첩의 자식들은 일단 양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직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었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조선시대의 신분이 이어졌다면 양반은 어떤 특권을 누렸냐? 하나씩만 밑줄 그을게요. 첫 번째는 고위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관리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 3가지. 과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고려시대처럼 음서의 제도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이제 문음이라고 이름이 바뀔 거고요. 세 번째는 추천제, 천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고 두 번째, 이들은 지주층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 토지와 노비 소유, 일종의 부자예요. 양반은 다 부자였죠, 대부분 당시에는. 그리고 현직이나 예비 관료로 활동했고요. 또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권은 세금 내요? 안 냅니다. 그래서 각종 국역이 면제되는 법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는데 자, 이들의 모습은 고려시대 귀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 양반은 지배층이었고 두 번째 중인층과 다르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죠. 자, 중인은 교재에서 볼게요, 여러분.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인데요. 고려시대 중류층과 비슷하고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하나씩만 밑줄 그을게요. 첫 번째, 중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여기서는 직업이 중요한데요. 중앙과 지방관청의 서리, 그리고 향리가 있고요. 똑같아요. 고려시대처럼 여기 안에서는 기술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결혼도 하고요. 관청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청 주변에 삽니다. 우리가 일종의 하급 공무원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또 하나 서얼도 여기 중인에 포함이 되는데, 자, 서얼은요 여러분 중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는데 아까 전에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다고 했죠. 문과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얼은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알 거예요. 사극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보면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관리인데 아빠는 고위 관리야. 영의정 좌의정. 근데 아들은 무인이네? 왜 그랬냐? 써있죠. 무반직에만 등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당시 중인들의 모습 볼 수 있는데, 자, 역할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 밑줄 하나만 그을게요. 전문기술, 기술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인의 모습을 볼 때에는 직업을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냐? 의관, 역관, 뭐 이렇게 직업하고 관련이 돼 있는 표현으로 기술직이 써있기 때문에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고려시대의 중류층과 비슷한 중인은 마무리. 이번에는 상민입니다. 자, 상민은요, 여러분 일반 백성인데 평민, 양인이라고도 부르고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바로 일반 백성입니다. 자, 우리가 뭐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과거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민까지 양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과거 응시할 수 있어. 그런데 과거를 많이 볼까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공부까지 합니까? 뭐 주경야독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요. 두 번째,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과거가 아닌 이상에는 군공을 통해서 신분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세금을 납부했다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천민은 노비를 볼게요. 자, 노비는 여러분 똑같죠? 비자유민입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는데 교재처럼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너도 노비. 신분은 이렇게 부모의 신분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어졌고요. 자, 노비의 구분은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두 개, 공노비 또 사노비. 그런데 사노비 중에는 주인이랑 같이 살면 솔거노비, 따로 살면 외거노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밖에 백정이라는 표현이 하나 써 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백정이 농민이었죠. 조선시대에는 백정이라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백정은 도살업자. 그렇기 때문에 백정의 표현이 바뀌었고요. 그 밖에 무당, 창기, 광대 등도 천민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정리하시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사회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크게 4단원을 이제 정리를 하실 건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사회 정책과 시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